직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청년기획단이 취재한 오늘의 직업이죠. 플랜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각 부문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학력과 전공, 성별, 연령, 그리고 어학 성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6일까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반기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선발 방법은 NCS 직무 역량 요소 평가고요. 사회 형평 요소에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2일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9년 상반기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 인재와 청년 인턴 경력자, 또 공단 근무 경력자와 자격증 소지자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19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19년 신입 직원과 무기계약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수행 직무는 NCS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셔야 하고요. 각 분야별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 그리고 앞서 또 1부에서 청년기획단이 만나고 왔죠. 플랜테리어 디자이너 김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지은 대표님, 저희가 1부에서 VCR로 또 먼저 만나 뵀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플랜테리어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플랜테리어 결 대표 김지은입니다. 네, 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플랜테리어 디자이너를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좀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과 전문가로서 의견을 적절하게 맞춰서 인테리어에 맞게 식물과 화분 등을 배치해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직업입니다. 네, 지인들의 추천으로 이 일을 하게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매력이었을까요? 네. 지인들은 아니었고 네. 제가 원래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했었는데 꽃집을 운영하다가 멘토로 모시는 지인분께서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고 저한테 플랜테리어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꽃집을 운영하던 중에 식물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던 네. 상태였고 또 플랜테리어를 찾아보니 그 외국에 식물이 좀 아름답게 연출된 이미지가 굉장히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봐야겠다 해서 꽃집 결에서 플랜테리어 결로 전문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일부 인터뷰 영상보다 약간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죠? 아주 긴장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플랜테리어 디자이너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매력을 느껴가는 또 직업이잖아요. 네. 좀 되기 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이 일은 식물만 알면 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뭐 마케팅, 또 지금 유행하는 트렌드가 뭔지, 대중이 원하는 게 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좋은 플랜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기술적인 훈련도 했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부를 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필요한 노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네.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대부분 제가 디자인적으로 좀 아무래도 플랜테리어가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전시회나 뭐 페어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좀 요즘 핫플레이스가 뭔지 좀 네.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아본 다음에 직접 가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네, 직접 좀 아무래도 봐야 이제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교수님께서도 이 플랜테리어 디자이너란 직업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좀 네. 이렇게 파악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연히 수요가 있는 이게 직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21세기 트렌드에 딱 맞는 이게 이제 수요와 이제 공급이 창출되는 지점.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제 맞물리는 지점이 이제 생긴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연과 실내 공간의 조화라는 게 우리 인간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직업이 좀 생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좀 끄는, 그리고 예. 수요가 더 창출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대학에도 이 플랜테리어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전공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융합의 성격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조경학과나 원예학과 무슨 또 그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 이렇게 뭐 전문 학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그 학과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공간 배치도 있고 식물에 대한 어떤 종류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맞물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굳이 이 학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길에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배우지 않았어, 우리 김 대표님도 그렇지만 뭐 굳이 전공하지 않았어도 네. 현 실생활에서의 감각과 트렌드를 보는 안목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실내 인테리어는 뭐 불과 좀 화분 말고는 잘 몰랐고, 다만 이제 조경을 길을 가다가 뭐 대학교라든지 학교 이렇게 건물을 다 이렇게 담쟁이 덩굴로 이렇게 좀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자연과 어울려서 예뻐 보인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하긴 했었거든요. 점점 이것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최근 20년 사이 우리 사회에 그 도입됐던 게 반려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요즘에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이제 오.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도심의 녹지 공간이 자꾸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그러면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삶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 어떤 자연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네.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 이제 이 플랜테리어가 바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특히나 이제 SNS 등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이쁜 공간, 그다음에 아까 말씀 핫플레이스나 이제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꾸미는 데가 굉장히 많죠.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복합적인 수요를 창출해내는 어떤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지은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플랜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 네네. 네. 그러면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제 식물에 관한 대부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테리어와 생육 환경에 맞는 식물과 화분을 디자인해서 분갈이하고 원하시는 장소에 배치를 해드리고요. 또 상업적인 공간에는 마케팅으로 플랜테리어를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테리어 확인 후에 플랜테리어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을 통해 오시는 타겟층이 좋아할 만한 식물, 조화, 또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네. 찾아서 설치해드리고 오.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경이나 네. 조경 오브제, 조화 오브제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게 식물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식물과 관련된 어떤 장식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모든 걸 다 두루두루 좀 아셔야겠네요. 트렌드에도 민감하셔야 되고. 네네네. 그렇군요. 저희가 좀 플랜테리어 전문가까지는 아니라도 나도 한번 좀 내 공간을 플랜테리어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께 좀 꿀팁 같은 거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팁이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면 답변이 네. 거실에는 뭐 스킨답서스를 놔라, 음. 뭐 관음죽을 놔라, 이런 네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즘은 그 식물 환경을 조금 고려하셔서 그 정도만 생각해서 맞춰주신다면 좀 아름답게 꾸미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네. 또 우리 집과 비슷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사진들을 찾아보셔서 그곳엔 플랜테리어를 어떻게 하셨는지 참고를 해서 화분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쁜 화분, 예쁜 식물을 좀 관상용으로 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이 미세먼지 때문에 네. 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식물들도 많이 좀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식물들을 이용한 플랜테리어들도 많을까요? 입이 넓은 아이들은 대부분 공기 정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집은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좀 식물들을 많이 배치를 하셔야 한두 어느 개로는 정도 안 된다. 네네.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저도 물론 식물 인테리어를 하고 식물 전문가지만 공기청정기와 같이 해서 식물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그렇죠.
그 좀 도움을 받는 정도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 기술이 함께 네, 했을 네.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셨는데 자, 플랜테리어 디자이너 교수님 저희가 이야기를 좀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요즘 계속해서 이 직업이 여러 차례 변화를 네. 겪는 시기잖아요. 이 플랜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플랜테리어 직업이라는 게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물론 아까 말한 식물과 이제 우리 인테리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제 이게 영역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아주 주요 트렌드가 있죠. 이른바 소확행, 힐링,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케렌시아 같이 이제 어떤 그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예. 공간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트렌드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휴식과 어떤 질 좋은 어떤 그런 양질의 그 어떤 쉼이 더 나은 삶을 창출한다라는 네. 기본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결국 이제 이 직업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휴식과 충전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오. 이제 일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평소에 좀 식물이라든지 이런 플랜테리어에 관심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식물에는 관심이 좀 있었는데 사실 네. 종류는 잘 모르고 그냥 보는 오. 것을 좋아합니다. 네. 예, 만약에 좀 교수님께서 플랜테리어를 해보신다면 어떤 공간을 좀 꾸며보고 싶으신지. 뭐 저는 뭐 서재를 한번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저 지금은 작긴 한데 좀 정말 제대로 된 좀 서재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네. 한번 잘 좀 꾸며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성질과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거기 사용하는 용도와 예. 식물을 잘 맞물리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멋질 것 같네요. 이 플랜테리어. 워낙 다양한 식물들이 있잖아요. 사실 사용하는데 어떤 식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고르는 방법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네. 의뢰가 오면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들어갈 곳의 생육 환경을 먼저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햇빛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또 통풍은 얼마나 되는지 키우시는 분의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식물을 고를 때는 뿌리, 줄기, 잎의 상태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플랜테리어라는 작업에도 좀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인테리어를 확인하는 것부터 하고요. 네. 그리고 고객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충분하게 상담을 해서 저희 전문가적인 의견을 더해서 결정이 되면 식물이나 조화를 직접 찾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떤 분야에 필요한 작업인지 좀 생각을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네. 제 생각에는 한정된 분야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또 식물이 예전부터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발전해서 식물 디자인이라는 게 세분화됐을 뿐이지, 지금 저희가 이제 사는 공간에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스튜디오에 식물을 놔두길 원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린적인 요소가 어디에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작업을 많이 하는 가정인 경우에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반려식물에 좀 관심이 많고 미세먼지가 또 아무래도 요즘 심각하기 때문에 공기 정화 능력을 원하시는 분들의 의뢰가 많고요. 또 상업적인 공간에서는 식물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 손님분들께 다른 공간보다는 그 우리의 장소가 좀 눈에 띄고 네. 고객분들에게 이슈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의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이 플랜테리어도 뭐 인테리어와 다름없이 이제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좀 어떤 스타일이 유행인지도 궁금하네요. 네네. 요즘은 좀 온색의 컬러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화로도 좀 온색이 강한 튤립도 요즘 굉장히 네. 인기가 많고요. 또 화분 같은 경우는 좀 토분의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식물은 좀 예전에 힘있고 좀 강한 아이들이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여리여리하고 은은한 느낌의 아이들이 이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좀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주로 좀 어떤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네네. SNS를 통해서 주로 연락을 주시는데 네. 그 밖에도 그 설치된 공간에서 좀 직접 보시고 소개를 통해서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직접 한번 보고 내 공간도 이렇게 좀 한번 꾸며보고 싶다. 네. 예,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업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직접 정성을 들여서 대부분 설치하는 아이들이라
사실 하나를 고르기는 어렵고요. 어, 네. 네. 그냥 최근에 좀 기억난 작업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오. 네. 근데 그 클라이언트 분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거기 카페를 꾸미는 공간이었는데 네. 1층이 카페고 그 위층이 다 펜션이었어요. 그 펜션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성산 일출봉을 보면서 네. 좀 일이 아닌 힐링을 하고 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 자연 하면 사실 제주도인데 그 제주도에 또 자연으로 네. 꾸며주시러 또 출장까지 다녀오시고 네. 자, 이렇게 좀 평소에 이렇게 식물을 워낙 많이 좀 보고 계시니까 대표님의 공간에도 식물이 실제로 많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좀 말씀드리면 네. 제 공간에는 그 고객님 분들이 저희가 플랜테리를 하고 좀 남은 아이들이 네. 아, 제 공간에 많이 네, 꾸며져 네. 있고요. 그래도 아름답게 네.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죠. 대표님이 또 거두셔야지.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자, 플랜테리어 디자이너 직업의 좀 매력이 좀 궁금합니다. 직접 느껴보시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뢰하시는 분이나 또 인테리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항상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일인데 제가 아무래도 좀 반복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고요.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의 손을 거쳐서 또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했을 때 그 공간을 또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촬영 소리가 좀 많이 날 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이 직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쁜 공간을 보면 요즘 정말 카메라부터 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이 직업에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몸으로 써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손이 찢기고 손톱이 상하는 건 기본이고 또 무거운 짐들을 많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은 기본적으로 아프고요. 그래서 좀 체력 관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람이 좀 큰 직업이라 네. 그런 건 좀 잘 넘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플랜테리어는 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 들어보니까 강한 체력이 좀 가장 네네. 뒷받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일을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또 그리고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좀 디자인을 평소 디자인 공부를 좀 해놓으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이제 똑같은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창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 좀 보통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디어는 좀 보통 어떻게 영감을 얻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평소 그 인테리어 사진이나 작품들을 많이 봐두고 있는 편이고요. 또 전시회나 여러 가지 페어들을 참여해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플랜테리어 디자이너 어떤 부분이 갖춰줘야 되고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한 3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 일단 그 기조에는 이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식물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그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공간 배치에 대한 활용도와 어떤 그 활용도에 대한 그 센스와 감각.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여기에 대해 이제 생명과 공간에 대한 창작을 불어넣는 거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한 소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작업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작업이 있다면 좀 어떤 과정일까요? 네, 아무래도 살아있는 식물을 분갈이하는 과정이 좀 예민해지는데요. 또 조화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좀 단단하게, 튼튼하게 설치가 잘 됐는지 계속 체크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다 예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플랜테리어 디자이너는 또 플로리스트랑은 다른 거니까 네. 좀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조경학과나 원예학과를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 관련 학과를 나오진 않았지만 플로리스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이 직업을 좀 많이 도움을 네, 받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자격증은 아직 없지만 제 생각엔 없지만 지금 조경 쪽으로 기능사나 네. 예, 화해 기능사 이건 기본적으로 한번 따주시는 것도 아무래도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네. 때문에 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플랜테리어 디자이너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플랜테리어 디자이너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플랜테리어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또 상업적으로는 마케팅으로 플랜테리어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망이 좋으니까 네. 예, 많은 좀 희망을 가지고 네, 준비를 네.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수영 교수님께서도 이제 플랜테리어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뭐 세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세 가지 기본 소양은 뭐 아주 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인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네. 이게 공간 창출의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학, 미학 뭐 이런 네. 것까지 이제 말하자면 아니면 뭐 생태학 이게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SNS 활용 능력. 결국은 홍보를 해서 대중의 관심과 네. 사랑을 받고 그 호기심을 끌어야 이 분야가 더 발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다음 홍보하는 그런 기술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은 대표님의 앞으로의 좀 계획을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랜테리어가 그 마케팅과 굉장히 연관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 공부를 또 따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플랜테리어와 마케팅을 좀 동시에 컨설팅할 수 있는 업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일부에서 제가 들었지만 플랜테리어가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생소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플랜테리어 단어를 좀 알리는 플랜테리어 결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플랜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플랜테리어 디자이너 김지은 대표님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